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시장 호전 소식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등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전례 없는 제안을 좀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3% 넘는 급등세로 또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나 금요일장 3대 지수도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신세계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9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그런 만큼 또 외신에서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금요일 3월의 마지막 신세계와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은행커가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인사를 해달라고 해갖고 오늘은 꼭 이거를 시작하면서 지켰습니다. 금일 1시간 동안 이제 나스닥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위치값이 많이 하단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위치값 자체가 좋은 위치값이 한 차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도 좀 시사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1시간 동안 신세계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월의 마무리가 되는 오늘 장 혜영 마스터님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어지는 4월장까지도 다양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지표 발표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백악관의 발언입니다. 미중이 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진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시티 투자자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 침체를 대비해라라는 그런 일단 비관론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은 좀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좀 대비해라라는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이번에 일드커브 좀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일단 내년의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해라라고 시티 투자자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 지출은 0.1% 상승으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2월 개인 소득도 나왔습니다. 0.2%의 상승으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추가로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나왔는데요. 4.9%로 집계가 됐네요. 월가 예상치가 2.1%였는데 상당 부분을 좀 상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지표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구체적인 지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도 외신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외신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캐스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었죠. 작년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을 2명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고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연준 이사 지명자인데요.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경제 자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다수 다른 연준 당국자들이 학계나 은행 또 정부 기관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할 때 무어의 지명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제 무어의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1999년에 성장클럽이라는 보수 단체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4년에 성장클럽 이사회에서 축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 클럽에서 나온 뒤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무어가 2014년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도 떠났었는데요. 이제 무어의 사퇴는 이제 편집자로 있었던 폴 지곡과의 갈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어가 좀 다소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편집자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후에 무어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 연구원이 됐고요.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달 중순 연준을 비판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무어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연준에서 좀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경제학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임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뒤에 좌파 경제학자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어가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또 무어는 여러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제 신임 이사들이 무어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금리 정책에 좀 실질적인 영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 밖으로 크게 치솟을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면서도 경기 침체의 징조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아닌 고용시장 동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크레딧 스위스가 말했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요, 2020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이 2.2에서 2.3%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물가가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업이라든지 일부 업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뛰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가가 뛸 경우 이제 연준이 다시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에 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침체의 징조를 감지하고 싶다면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 곡선과 제조업 수치는 더 유용한 경제 침체의 지표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커브 역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국제금융협회가 미국의 연준이 완화적 기조로 돌아섰음에도 신흥시장이
받는 긍정적 영향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EM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 전환에도 신흥국의 자금 유입이 좀 몇 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연준의 비둘기파 기조로의 전환이 과거보다 좀 신흥국에 덜 긍정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들이 이러한 이유는 신흥국 내에 기투자된 포지션 오버행 때문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만이 올해 1분기에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됐는데요. 다른 신흥국들은 좀 여전히 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흥국 주식과 채권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대거 유입이 됐지만 대부분 좀 중국 주식으로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금 유입세는 별로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어제까지는 그래도 미국 수익률 곡선의 이제 역전 현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가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이후에 좀 수개월간 주가가 좀 강한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도 곡선 역전이 보이고 나서 몇 개월간은 좀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완화적 기조를 띠면서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매 판매와 미국의 수입이 약화하고 있고 동시에 기업 이익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된 과거의 7번을 봤었을 때요. 3번은 경기 침체 직전에 S&P 500 지수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도 S&P 500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전문가는 침체가 아닌 급격한 둔화를 예상을 하지만 1973년 흐름이 좀 재현될 것이라고 보면서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2300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좀 지금보다 한 18%가량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서 S&P 500의 이제 향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상을 좀 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최근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을 다들 모았습니다. 무역 협상 관련 진전이 좀 주가를 상승시켰지만 무역 협상 이슈 대부분이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결과 없이 협상이 지연이 되면 오히려 이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는 물론 미국 성장도 좀 정체가 되고 있고 4분기 GDP 결과는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좀 험난한 일을 많을 것이라는 점 좀 시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강한 고용과 임금 상승 또 견조한 기업 이익 등 좀 긍정적인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연준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보험도 드러났고 이제 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좀 희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칠 때 재빨리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이제 근본적인 돌파구가 아니고 무역 갈등이 좀 오래 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익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치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그동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경제학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 무역 협상이 좀 매력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무역 협상 타결이 다음 달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 레이팅스가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전 수치는 15%에서 20%였는데요. 지금 조금 수치를 높인 상황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역풍과 무역 불확실성, 또 지정학적 우려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증가들을 지목을 하면서 이제 미국 침체 가능성을 이전보다 좀 높게 봤는데요. 또 올해 연준이 금리를 좀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디폴트 비율은 올해 3.1%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감세 등 좀 재정 부양이 사라짐에 따라서 2.2%로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마지막 외신 소식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트위터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한 두 번째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좀 WTI 가격이 배럴당 0.11달러가 하락한 59.3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었었는데요. 원유시장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산유국 비판 영향과 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오펙 감산에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펙은 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WTI도 장 초반엔 조금 하락세를 지어갔지만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해서 유가 상승에 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기 상황 우려도 있지만 산유량 문제가 또 유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자, 만약에 공급 차질이 계속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75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가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또 외신 소식들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3월 29일 드디어 영국의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제3차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의 합의안 승인에 대한 투표가 좀 이어질 예정인데요. 하원 의회에서는 오늘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토론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후에 이제 또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투표에 대해서 좀 주요한 점은요. 일단 그 전에 항상 좀 부결이 됐었던 내용이었죠. 미래 관계 정치 선언을 좀 제외하고 일단 탈퇴 협정에 대한 부분만 두고 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일단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이 탈퇴 협정을 두고 이제 가결이 되게 되면은 연기에 대한 부분이 4월 12일이 아니라 5월 22일로 좀 미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런던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좀 시행이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또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는 메이 총리에 대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외신 소식도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세 좀 빠르게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슈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시세 좀 빠르게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 S&P 여전히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전일장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 구간 계속해서 강보합권 이어집니다. 2832.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7,393포인트 선으로 0.53%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 전일장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 구간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올라오면서 1.13100달러 선인 0.10%의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하락세가 좀 꽤 컸었습니다. 종가가 1,300달러가 이탈이 된 1,295달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1% 넘는 하락 속에서 이어갔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1,300달러가 회복이 됩니다. 1,30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좀 소폭 빠졌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 넘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서 60달러대가 회복이 됩니다. 60.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세 살펴드렸고요. 바로 오늘 해양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 속에서 랠리가 가능할지를 두고
많은 좀 분석가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전일장에 이어서 현재 상태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트럼프의 유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현재는 60달러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 내용과 그리고 외신 소식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베이징에서 오늘까지 장관급 회담이 이어가고 있는데 좀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꽤 파격적인 그런 좀 제안과 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소식이 앞으로의 지수 랠리를 좀 가능케 할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도 좀 버텨줬고 오늘장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업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화면은 틱차트입니다. 틱차트예요. 지금 일단은 한번 진입 가능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에 대한 지지값 자체가 다 맞은 명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입 자체를 하게 된다면은 자, 나스닥 기준으로 7,365 단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차례 이 밑단, 하단에 있는 지지를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지지 단가에서 맞은다면은 손절 자체가 이제 7,355, 이 정도까지만 봐도 된다. 이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전체 채널을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값 자체가 미 증시에 대한 채널이에요. 채널 자체가 아직 안 깨졌다는 정황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채널 구간 안에서 위치값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채널 구간 안에서 현 위치값 자체는 상방으로 추세에 대한 랠리를 한 번 더 그릴 수 있는 위치값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채널의 하단에 속해 있는 이 인근대의 이제 위치값 자체 구간대에서 앞으로 상방에 대한 추세를 기약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채널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모멘텀 자체가 형성됐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지금 외신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뉴스는 뭐냐면요.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다시 한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 이 부분이에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래 왔기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2019년 이번 연도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낙관적 평가 이 단 하나입니다. 낙관적 평가.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도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황 자체도. 대표적인 예시로 셧다운 자체가 있었죠. 셧다운이라는 건 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대한 업무 마비, 업무 일시정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미 증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낙관적인 평가 자체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과연 트럼프 그리고 미 정부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또 내릴 것인가? 이게 가장 시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매수 단가를 보려고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조정에 대한 단가 위치값이 충분히 나올 여건이 펼쳐졌다. 이 부분은 스팬에 대한 이탈값이 오늘 낮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위치값 자체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장세가 기약이 된다. 이 부분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하단 위치값 자체가 7,365, 손절을 7,355 단가로 보고 이게 만약에 고가에 대한 갱신을 한다면은 저는 본절을 걸고 좀 오버 관점으로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이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구성 단가예요. 현 위치값이. 왜냐면은 이 채널 구간 안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관점 자체가 살펴졌기 때문에. 그럼 7365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지지, 단기 이제 틱차트 데일리 차트에 대한 관점을 성립하고 손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짧게 구성하되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최상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밀리는 구간까지 좀 확보를 하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일목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또 열리는 것인가 하고서. 하지만 오늘 단가 자체는 오늘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랠리를 끊을 수 있는 스타트업 구간이다. 스타트업 구간이다. 하지만 손절에 대한 명분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포지션은요. 채널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을 유지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직 채널이 깨지지 않았다는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 낙관적인 평가를 또 한 차례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황을 크게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낙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게 화두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몇 차례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왔던 행동 자체를 또 한 번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뷰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38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 주셨습니다. 7,365라인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상승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효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이 관점은 네. 마지막 추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마지막 추세가 될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한번 일봉 한번 테스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강연에 열렸을 때 7,200까지는 다시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강연회 한 날짜가 이제 12월 말인데 이 단가 내에서 7,250구간까지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위치 값이에요. 근데 이 이탈이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에 대한 연장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질질 끌면 끌수록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이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전제를 계속적으로 까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밀린다면은 어떤 시황 전제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단순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혀진다. 근데 이 채널이 안 깨졌다는 전제 자체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랠리 뷰를 펼칠 수 있다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이 채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채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펼친다면은 손익비를 구성하기에 적당하다. 네, 적당하다. 손익비를 구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값이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손익비 구성 자체가 되는 위치값이라면요, 저는 조금 과감하게 진행을 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채널 형성상 하단 구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제 자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윙 이상에 대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일목균형표를 판단할 수 있는 스팬 상단에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관점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스닥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이제 5일을 얘기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커브드 곡선 역전 현상 자체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드 곡선 자체는요, 원래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을 가장 기준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 10년물, 2년물 채권. 이 채권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10년에 한 번 오는 주기적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 이게 과거의 역사인 겁니다. 상황 자체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랠리 구간을 펼치지 않았던 정황은 이 커브드 곡선에 대한 역전 현상 자체가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강연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250까지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에 대한 커브드 곡선은요. 자, 10년물 3개월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다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10년물 3개월물에 대한 커브드 역전은요. 조만간 2년물이 역전이 될 것이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3년물 채권 자체는요. 2년물보다 더 짧은 기간의 채권이기 때문에 더 2년물보다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10년물, 2년물 채권이 커브드가 역전 현상이 펼쳐져도 빅쇼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한 기간을 걸친 뒤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쓰이는 거예요. 바로 역전한다고 해서 미국 장이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역전과 재역전을 펼쳤을 때 그때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2년물 채권은요. 아직 역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물이 역전됐다는 거는 조만간 2년물이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시사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외신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이게 있어요. 상당 기간이 걸쳐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3개월물에서 볼 부분은요. 아, 조만간 2년물이 역전되겠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시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2년물 자체도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에 거쳐서 거품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난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똑같은 패턴입니다. 역사가 그래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커브드 역전 현상 펼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뒤에도 그때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작년 10월부터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미 증시가 1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가치 자체가요. 굉장하게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의 유동성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빅쇼트에 대한 구간 자체는요. 지금 7천 초중반대 형성되어 있는 단가 자체가 반 이상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 기대값으로 빅쇼트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상대적 가치는요. 단순한 랠리로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년물 채권이 역전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겪고 그 다음에 빅쇼트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빅쇼트가 온다. 이런 기대감 자체는 최대한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채널 안에서 지금 60분봉 나스닥에서 채널 안에서 깨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더라도 빅쇼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랠리 파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시사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맹점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 채널 자체가 깨져도 단순한 랠리 가능성이요. 랠리 가능성. 앞으로. 하지만 이 채널 자체가 깨지지 않는 거는 낙관적인 평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단가 자체는 채널의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대한 대응 자체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제 골드가 굉장히 낙폭을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톡방에서 시황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FOMC 회의 전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FOMC 회의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달러가 오르나요?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그때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FOMC 회의 자체는요. 달러의 낙폭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시황이 아니다는 전제가 첫 번째 깔려 있었습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은 지금 FOMC에서 하는 행동 자체는요. 더 이상 이제 달러 인덱스에 큰 반영을 일으키지 못해요. 자산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도 이거는 통화 정책 사이클상 막바지 시황이기 때문에
달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달러의 강한 하방을 일으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로 금리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금리 인하예요. 두 가지 시황 중 하나만 나와도 돼요. 상황 자체가. 근데 유로는 사실상 금리 인상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를 완전히 끝내고 또 금리 인상 자체를 첫 번째 제로금리에서 올린다는 정책 자체는요. 드라기 임기 내에 조금 불가능하다. 이게 나오고 있는 진단이에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미국. 그러면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일 화두되는 시기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의 강한 하방 슈팅이에요. YOY 근원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제가 MOM 보지 말라고 했어요. 경제지표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그린다면은 추세에 대한 완전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YOY가 이제 또 내려오게 된다면은 뭐가 제기되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그때부터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달러 자체가 하방에 대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만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상. 최소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방에 대한 슈팅 자체가 나왔다. 이 정황 자체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봉상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런 근거가 펼쳐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지받았죠. 그래서 제가 달러에 대한 다시 한번 강세가 열릴 수 있는 장세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이유는 FOMC가 아무리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이 시황 자체는 달러에 대한 강한 하방을 그릴 만한 시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웨이팅을 하고 이 지지 자체가 뚫리는지 기다려 봅시다. 뚫렸네? 자, 여기 한번 이제 유로 매도 이 단가에서 쥡시다. 쥐었어요. 그럼 이 단가는요. 추세에 대한 관점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작고 추세선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야, 그 전에 스팬 자체가 밀린다. 그럼 손절 처리해야죠.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야 될 추세선은요. 이 선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자, 1차, 2차, 3차 아직 안 왔네. 그럼 추가적인 마지막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제 상승 달러에 대한 상승 뷰가 펼쳐질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차, 2차, 3차. 마지막 파동이구나. 자, 그러면 이 장세는 지금 달러에 대한 장세는요. 아직 마지막 파동이 안 나왔네.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안 나왔구나. 그러면은 2차 파동을 맞고 이 단가에서 마지막으로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진다면 이 단가는요. 단순히 데일리적 시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버에 대한 관점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이 며칠 전부터 지고 가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넓으니까. 헤드앤숄더 결과가 여기서 터졌으니까.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이 단가는요. 더 이상 오버에 대한 관점 자체를 가지는 것보다 데일리적인 매도를 한 차례 더 노릴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장점은 뭐냐면 손절에 대한 명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은 데일리적인 어떻게 보면 손익비 구성 자체를 크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단가 자체가 만약에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이제 즐기셨다면은 이제 또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3차 파동 형성되고 또 헤드앤숄더가 결과 나오면 그때는 이제 유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올해 뷰 자체가 박스에 대한 파동 장세로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달러는.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서 나오는 미국의 정책 자체나 유로존의 정책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 한 달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순 박스성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일드 커브에 대한 3개월과 10년물간의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더욱더 많이 보는 지표인 2년물과 10년물간의 이런 일드 커브에 대한 설명까지도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요, 야데니 쪽이 미국 증시가 다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 미 증시가 여러 좀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장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지표가 좀 좋지 않은 성적 그리고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또 짚어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5일 들어가기 전에 외신 소식, 5일 관련된 외신 소식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 국가들에게 좀 트위터도 남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오펙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좀 무시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일 가격에 대해서 한 60 정도를 한계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발언을 했었죠. take it easy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we are taking easy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하라라는 발언에 이제 우리 진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아마 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여기 80에서 85달러 정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해에 예산을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여서 과연 어느 쪽으로 유가가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신 소식에서는 사우디가 이번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80에서 85달러까지를 좀 희망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5일 맞선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시네요. 60달러가 지금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좀 살짝 밀렸습니다만 아래 꼬리가 좀 지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달러 후반대까지 고점이 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좀 또 빠지고 있는데 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상관지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직까지도 미 증시에 대한 깊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는 노란색 선이 이제 유가의 변동 추이예요. 변동 추이고 밑에 뒤에 보시는 차트 자체는 미 증시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미 증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치값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데일리 차트적인 분석이 나오지만은 유가 자체는요. 지금 상태적으로 보면은 금일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끝났다. 자, 당일 이제 상승에 대한 진폭 자체가 끝난 만큼 마지막 추세에 대한 관점을 한 차례 본다면은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59.75에 한 차례 매수는 볼 수 있겠네요. 59.75입니다. 59.75에 한 차례 단기적인 매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팬 이탈 값이 온다면은 틱 차트 기준상 스팬 이탈 값이 온다면 본절을 걸어야 되는 부분 맞는 거고요. 59.75에 대한 매수 값의 손절은 55, 20틱 정도 여유를 두시고 한 차례 단기적인 차트로 매매는 가능하다. 이 부분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 위치값 자체가 밀린다면 당일 이제 매수에 대한 위치값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미 증시에 대한 상방 가능성이 출현되는 만큼 매도에 대한 위치값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격대 좀 밀리면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59.78달러예요. 60달러 초반대에서 또 빠르게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좀 관망하고 이 다음 말씀하신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죠? 아니요, 이거 지금 네. 단기적인 지지 자체가 이제 네네. 75짜리 위치값에 좀 형성되는데 75요. 네, 네. 이 위치값은 한번 노려볼 만해요. 하지만 매수입니다, 매수. 그러면은 이제 이탈값 자체에 온다면은 고점 인근대에서 좀 청산하시는 게 괜찮은데 고점 인근대가 100D 위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값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75에 대한 저항을 이 위치값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절이 짧기 때문이에요. 네.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세 자체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매수장이에요. 이게 밀리기 전까지. 근데 마지막 지지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자,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 59.10에 대한 위치값이 도달이 된다면은 본절 걸어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냅두는 거예요. 왜냐? 상승에 대한 추세를 기약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일목균형표로 추세적인 위치를 판단하고 기준선 맞고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된다면은 그때 이제 청산을 하는 거예요. 자, 오버를 가져갈 만한 포지션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값 많이 너무 올라왔어. 오버는 좀 아닌 것 같아. 상황 자체가. 자, 지금 말함과 동시에 이제 59.75에 대한 위치값을 정확하게 맞고 올라갔는데 상황 자체가 네.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자, 열팅 먹고 빠진다 이 관점이 아니라 이거 마지막 지지네. 아직 추세가 살아있네. 스팬에 대한 이탈값을 기약해보자. 근데 이 위치값이 돌출 안 된다면은 그냥 털고 오늘 매매는 그만둬야겠다. 네. 이 관점으로 가야죠. 왜냐? 지금 매수 추세를 보고 있는 관점 상황에서 마지막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추세가 형성되는 걸 판단한 건데 그게 형성이 안 된다면 곧바로 나가야죠. 근데 60.10의 위치값에 도달이 된다면은 본절 걸고요. 지속적인 스팬의 구간을 확인하면서 매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익절에 대한 위치값을 그때 노려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포지션인데 손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봉으로 보니까요. 일단 오늘 10분 봉 보니까 방금 전에 하락했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저가가 59.75달러였습니다. 일단 59.75달러 지지에 대시 계속적으로 좀 매수는 좀 볼 수 있고 손절 좀 짧게 보시고 오늘의 고가를 또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셨는데 그 부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좋은 또 유효한 가격대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이어갈게요. 유튜브에 건희님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골드를 1296.96달러에 매수 4계약입니다. 청산 시점 궁금해하시는데 1296달러에 매수 4계약이면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 네, 일단은 답변만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유튜브 채팅으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라고 좀 말씀을 한 이유가 그 자리에서 좀 청산을 하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지금 골드 차트 6월물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골드 자체가요. 오늘 상승 밸류를 좀 나왔던 거는 전일 하락폭에 대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일 하락폭에 대한 조정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달러가 강세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매도로 추세로 나올 수 있는 건데 힘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낙폭을 겪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96에서 매수를 진 단가 자체는요. 앞으로 초장기적인 밸류를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전일 하락폭에 대한 조정으로 판단하고 매매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달러가 아직은 강세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단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벌써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잠시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 한번 그리도록 하는데 지지 자체가 2개가 그려져요. 여건 자체가. 이탈 관점이 오더라도 아직
네,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안 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이제 채팅창으로 언급드렸던 부분은 좀 청산을 좀 이르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데일리적인 관점 자체로 펼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장이 펼쳐질 게 추후에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때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쥐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해요. 지금보다. 지금 단순히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오늘 열렸다고 한들 이거는 아직 하락에 대한 이제 전일 하락폭에 대한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 좀 시사드리고 싶고요. 자, 96에서 조금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은 저는 조금 불안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에 대한 관점은 최대한 수익을 데일리로 먹고 나오는 이 방식으로 추구하시는 게 낫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청산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청산에 대한 조언 주셨고요. 빠르게 마지막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의 속보입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부결에서 세 번째 투표에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는데요.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자신의 이제 총리직 사임까지 내걸면서 투표를 다시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부결이 되면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브렉시트를 나가기로 했던 그 기한까지도 이제 정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에 관련해서 주말 동안 이제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말 때 또 나오는 소식들 정리해서 월요일에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승인 투표도 좀 부결된 상황 속에서 이제 4월 12일 날에 노딜 브렉시트도 좀 이 안에 또 껴있는 상황인데 이제 더 미지수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